파주에서 뭐 정치 활동을 쭉 하고 계신데 태어나신 것도 62년 파주시 금촌동. 제가 여기 또 잘 알거든요. 저희 네. 부모님이 여기 금촌이라는 데 사셨는데 이게 또 동자를 붙여서 했지 예전에 금촌 하면 정말 촌이 있잖아요. 정말 시골이었거든요. 제 기억에는. 어릴 때 기억 어떠셨어요? 뭐 어릴 때 뭐 고즈넉한 그런 시골 마을이죠. 그래서 소 논두렁에 메어놓으면 그 소 울음소리도 들리고 횟때에 또 닭들이 와서 날개짓하는 소리도 들리고 네. 또 뭐 장작 때는 타닥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또 털레개로 다녔던 그 근처의 강으로 우리가 그 털레기 예, 어떤 의미죠? 피레미 잡아 거기에 국수 집어넣고 빨갛게 고추장 풀어서 털레기 넣고 네. 그런 지역입니다. 그래서, 어죽이라고 요즘에 뭐 많이 맞습니다. 하는데. 어죽으로 불리는데 예. 그 경기도에서는 털레기라고 이렇게 부르죠. 예. 그런 이제 고즈넉한 데서 자랐습니다. 이제 제가 키가 작잖아요. 그 작은 이유가 거기서 어릴 때 화장실 가면 대부분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까 네. 이렇게 앉아 있는데 포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요. 그래서 경기 들어가고 키가 안 컸습니다. 아, 우픈 얘기라고 좀 여기 표현하는데 네. 저희가 오늘 좀 티 안 나게 좀 많이 깔아드렸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얘기를 하시네요. 근데 외모만 딱 놓고 보면은 정말 개구지셨을 것 같은 어릴 때 네. 어떠셨어요? 제가 그 파주 군이죠. 그 당시는 네. 파주군 안에 아동면, 뭐 원렁면 이렇게 있었는데요. 거기 아동면에 응원단장을 했습니다. 오. 초등학교 때 그리고 밴드부도 하고 탁구부도 하고 우와. 뭐 축구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. 하고 싶은 건 다 했던 기억이 나고요. 음. 대신 개구지진 않고 네. 정의의 편이었습니다. 그 친구들이 그 남자 친구들이 여자 친구들 그 고무줄하고 있으면 막 칼로 끊고 가면 제가 불러다가 막 혼내고 막 진짜 옛날 얘기네요. 고무조건. 네. 예전에 그 아스케이키라는 것도 있었는데 네, 저희 요즘에 있었죠. 하면 큰일 나는 그런 맞습니다. 장난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. 동네 정의 사도셨네요. 네, 나름대로 그랬습니다. 네. 아 근데 문산에서 또 야간 학교를 다니셨다고, 야간 중학교를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네.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집안 환경이 좀 네, 어려우셨을까요? 아버지가 이제 인쇄소를 하셨는데요. 인쇄소 하시다가 사업을 몇 개 손대셨어요. 근데 손대시는 것마다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도 얻으시고 예. 그래서 누나도 학교를 이제 가야 되는데 포기할 뻔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가야 되는데 그 1년 있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그래서 아버님 걱정하지 마시고 누나 가고 저는 1년 있다 가겠습니다. 돈 벌어서 이렇게 했는데 어머님의 교육률이 이제 대단하셨거든요. 그래서 진학을 안 할 수가 있냐. 그거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알아보셔갖고 저는 이제 금촌인데 문산이라는 지역에 야간 중학이 만들어졌다. 거기에 이제 시험을 잘 보면 장학금을 주니 네. 그 시험을 보도록 해라. 그래서 제가 가서 1등부터 2등 했어요.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립학교였는데 윤성모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은 그런데 한 30몇 년 하시잖아요. 예. 네. 그때 장학금을 주시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조병춘 이사장님께서 그 또 설립자신데 배려를 해주셔서는 중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죠. 야. 오늘 뭐 이력을 잠깐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삶을 사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첫 번째 키워드 토크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반어적입니다. 운의 사나이. 굉장히 실력으로 헤쳐나오신 것 같은데 운이라는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. 동인천고등학교 탁구부에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을 하셨습니다. 보통 요즘에 이제 대학을 체육 특기생으로 가는데 이때는 고등학교도 이제 체육 특기생으로 네, 체육 가던 특기자들이 시절이에요. 다 있었죠. 어.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야간 중학을 다니는데 그때도 가정 형편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 고등학교 진학할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네. 고민하다가 이제 운동을 그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그 탁구를 이제 그 중학교에서 탁구 운동부에서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공부를 할까 뭘 말까 하는데 도저히 이제 선택 방법이 없었던 거죠. 그래서 그 당시는 경기 북부에서는 1등하고 그랬으니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. 동인천고등학교 지금 모교인데 탁구로 1등을 하셨어요? 네. 그래서 북부에서 일단. 와. 근데 그 남부는 훨씬 더 잘 쳤고요. 예. 인천에서 저는 서울 최고를 시험 봤는데 전 합격하고 그 친구가 거긴 떨어져서 그래도 같이 갈 수 있는 데를 찾자 그래서 이제 창단팀이 동인천고등학교로 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학을 하게 됐죠. 그래서 근데 가자마자 우승을 일궈오신 거예요? 아니면은 들어갔는데 우연찮게 그 탁구부가 잘해서 우승을 한 거예요? 어떤 저희가 얘기입니까? 창단팀인데요. 예. 그 저희보다도 1년 밑에 있는 친구들이 인천 남중이라고 거기는 정말 전국대 중학생부에서는 계속 우승하고 있던 데고
두 명이 그 인천 남중에서 올라오는데 멤버가 부족하니까 네. 멤버를 채우는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. 아. 근데 그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력으로 경기도에서는 우승을 계속했습니다. 아. 저도 1등은 못했지만 이제 인천시가 포함된 경기도 그 당시에 예. 개인전 3등을 2번 했고요. 단체전은 수시로 우승했고 또 제가 운동을 2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1학년 때 그 운동부에 있으면서 계속 적은 있으니까 예. 전국대 우승을 몇 번 한 기록도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야. 방금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다고 하셨거든요. 근데 저도 예체능 해봐서 잘 알지만 갑자기 체육을 하다가 공부를 하기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. 사실은 이제 공부를 위해서 그 운동을 선택한 건데 계속 운동만 하고 있는 게 어느 순간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고민이 들었어요. 앞뒤가 바뀐 상황이 네, 돼버렸군요. 어느 그래서 순간. 또 집에서도 운동하는 걸 이렇게 썩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지원을 못 하니까 네. 그래서 그만뒀으면 하는 생각도 물론 있었겠죠.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운동을 하러 안 나갔습니다. 그 당시에는 이제 4시간을 학교 공부를 하고 오후 때는 이제 운동을 했고요. 또 시합을 앞두면 한 보름 정도는 합숙해서 아예 학교를 안 그렇죠. 가고 뭐 그런 그게 비정상인데 그때는 그게 정상이었습니다. 그걸 또 엘리트 체육이라고 그래서 네, 네. 공부를 안 시키는 게 어떻게 엘리트 체육인가 좀 아이러니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그 4교시라고 또 5교시는 꼭 이렇게 체육이 있어서 아이. 체육 선생님이 이제 감독 선생님이니까 예. 이제 그 걸릴까봐 화장실에서 1시간씩 숨어 있고 나중에 나오면 애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냄새 난다고 그랬는데 아. 그러다 어느 날 걸렸어요. 이게 운동 안 가고 그러니까 코치 선생님이 연락을 했겠죠. 네. 잘하는 선수가 안 나오니까 네, 코치는 그래서- 답답하죠. 그래서 감독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. 운동선수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. 좀 이렇게 비웃는 시선도 있었어요. 네, 그래서- 운동이나 하지 무슨 공부야 네가 뭐 이런 시선도 그래서 있었겠죠. 딱 저한테 조건을 예. 50대를 맞아라. 저랑 이제 친구랑 동시에 이제 같이 갔던 친구, 그 파주에서 갔던 친구랑 있을 때니 50대를 맞으라는 거예요. 그러면 맞겠다. 둘 다 이제 엎드려 뻗쳐서 봤는데 한 친구는 한 16대 정도 맞고서는 이제 일어서 도망가 버리고 저는 이제 50대 다 맞았더니 이제 선생님이 피떡이만 됐죠. 이거 엉덩이가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네. 이 독한 놈 그러더니 그냥 그때 당신 대답을 안 했고요. 그만두라는 소리를. 예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운 좋게 아까 운 말씀하셨는데 네. 3등을 했어요 반에서. 아니 뭐든 하시면 그냥 3등 위쪽이네요. 그냥 1, 2, 3등에서 그러게요. 어쩐지 운이 좋아서 3등 했더니 또 담임 선생님이 예.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너 어떻게 운동한 선수인데 3등을 했냐? 컨닝했지 딱 그러시면서 또 거기서 또 하시네. 때리시는 거예요. 선생님이 야속하게. 때려요? 3등 했는데? 네, 그래서 이 컨닝했다고. 그래서 제가 어허. 그 논리적으로 답변했습니다. 그 당시에 선생님 제 주변에 다 탁구부하고 육상부인데 누구 거 받겠냐고 그랬더니 할머니이셔서 다음에 두고 보자라는 그 다음에도 성적이 잘 나오니까 예. 교감 선생님 오셔서 공부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. 공부로 전환하게 됐죠. 아니 이게 물론 뭐 10년 전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영화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. 이게 보통 요즘에 나오는 그런 느와르나 갱 영화나 이제 조폭 영화들 보면 저 이제 손 털고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. 조직을 나가게 해주십시오.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맞거나 뭐 이렇게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탁구를 안 하고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. 그랬더니 체육 선생님이 그럼 너 이거 맞고 견디면 내가 공부해 줄게. 영화 같은 얘기네요. 그리고 바로 승인해줬으면 되는데 승인도 안 해주고. 그러니까요. 근데 나중에 그 공로상을 같이 받았는데 탁구부 그 친구들하고 탁구부 친구들은 스칸디에나 오픈과 우선 뭐 복식 우승도 하고 뭐 그런 걸로 공로상을 받고 저는 이제 유일하게 서울대 간 걸로 동기 중에서 받고 그랬는데 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묘하더라고요 느낌이. 그래서 근데 묘하게 제가 이제 자랑을 해드리려고 준비하시면 본인 입으로 다 나오시네요. 아유 죄송합니다. 공로상을 받으셨는데 서울대 간 걸로 공로상을. 아니 운동을 저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하고 그 1, 2년 공부해서 서울대를 갈 수 있습니까? 그 운동의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제가 조금 했었지만 매일 운동을 하니까 몸이 다부졌고요. 그래서 지치질 않고 딴 사람들 뭐 5시간, 6시간 체력이 한다고 받쳐줬다. 네, 9시간씩 막 공부하고 악착같이 하고 그랬던 게 있고 또 그 승부욕이 있잖아요. 운동선수들은 그 승부욕을 발동해서 네. 그렇게 어쨌든 또 운이 좋아서 갔습니다. 예. 아, 제가 물론 이제 뉴스를 통해서 박정희 의원님의 이제 모습을 많이 봐온 것도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딱 들어오시는데 낯이 조금 이렇게 낯이 익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학창 시절에 혹시 우리 담임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해봤더니
저 한참 그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영어 학원, 박정호 학원 거기 뭐 광고 이럴 때도 얼굴 딱 이 표정이거든요. 이렇게 좀 굉장한 성공을 그 당시 거두지 않았습니까? 이 학원. 네. 저희가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. 이제 대학원은 미생물학을 했고 네. 그 당시에 이제 유전공학이랑 그 학문을 배우려고 미국으로 많이 유학을 갔거든요. 서울대학교 미생물학을 네, 전공하셨는데 네. 이제 보통은 유학 가는 학과였다. 네네. 그래서 이제 유전공학을 통해서 이제 저도 그 박사 유전공학자의 꿈을 꾸고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저도 이제 똑같이 토플 공부를 했는데 토플 공부를 했더니 제가 성적이 잘 나오고 또 그때 당시에 강 선생님이 해외 미국 분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다 이렇게 잘 이해를 못 시키고 저는 이제 국내에서 공부했으니까 토종이니까 그 이해시키는 부분을 잘 할 수 있어서 어떻게 유명 강사가 됐어요. 네,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뜻을 맞춰갖고 그 학원을 차리게 됐죠. 그래서 아니 그 금촌동에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네. 탁구로 전국체전 상도 받으시고 유학은 뭐 미국 근처도 안 가보셨는데 그냥 유학 가려고 영어 공부 좀 했는데 영어도 잘하셔갖고 친구들이랑 같이 학원을 차리셨는데 박정호 학원 이름을 달고 대성공을 거두셨어요. 지금 이렇게 보면 영어 잘 못하실 것 같아요.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특별한 학원이었어요. 그러니까 미국 가는 시험, 토플, GRE, 뭐 GMAT, LSAT 뭐 이런 시험만 특화돼서 그 당시에 대부분 컴퓨터가 막 처음에 나왔을 때거든요. 맞습니다.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다룰 세대였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소팅하기도 하고 또 같은 용어로 분류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빅데이터고 AI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틀린 유형을 계속 주면서 반복시키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성적들이 잘 나왔어요. 네.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유명사도 타고 예. 어쩌다가 한 10만 명 정도를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유학을 보내게 된 거죠. 그 무렵이 딱 그 해외 연수, 유학 이런 게 네, 저 맞습니다. 대학 때도 네. 친구들도 너도 나도 막 가고 싶어하던 그전 시절에 딱 그 니즈를 충족시켜준 그런 학원이었죠. 네.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그 박정어 학원이 대박이 났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잘 됐는데 듣기로는 중국으로 또 유학을 가신 걸로 들었거든요. 네. 근데 박정어 학원 영어 학원이잖아요. 또 왜 중국을 택하신 거예요? 우한이죠? 맞습니다. 예. 제가 이번에 마스크도 보내고 그래서 곤란도 겪었었고요. 근데 연구소가 그때도 많았나 봐요, 실제로 우한에. 우한에는 그때 제가 이제 박사를 할 때 당시에 광구라고 있던 데를 예. 바이오 밸리로 만들고 있었던 당시예요. 네, 그래서 지금도 우한하고 그 충칭을 거기가 내륙이니까 다른 해안가 도시보다는 특별하게 먹고 살 게 없다. 그러니까 그 중국 정부에서는 그냥 바이오, 의료 이런 쪽으로 특화시키는 도시거든요. 근데 거기 가게 된 이유는 제가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미국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동시에 학원도 무슨 일 있으면 유학 가도 올 수 있는 거리 어디냐 중국이고 또 2004년도 그 선거에 나갔다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앞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중요한 나라일 텐데 여기를 공부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. 네. 그래서 미국 쪽으로 많이 보냈으니 나라도 가서 중국을 알아서 균형을 맞춰야겠다. 이런 생각에 이제 중국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. 현실 정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2004년에는 정치로 바로 그냥 입문을 하게 되십니다. 네. 제가 이제 유학을 보낼 때 학생들한테 나는 한국 대표다 이렇게 해서 그 태극기를 만들어 갖고 밑에는 나는 한국 대표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태극기를 꼭 줬어요. 아, 유학 갈 때 들고 와라? 학생들한테. 네, 그래서 당신들은 가면은 전 세계에 오는 그 엘리트들하고 경쟁하는 거고 그 학문에서는 제대로 배워야지 우리나라가 발전한다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학원들도 이제 그 성장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96년도에 우리 고향에서 대홍수가 난 거예요. 그래서 아파트 2층까지 막 잠길 정도로.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야, 내 고향이 저렇게 됐는데 어떡할까 해서 우리 강사들, 직원들, 또 학생분들하고 해서 휴강하고 바로 달려가서 봉사를 했습니다. 봉사를 했더니 봉사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봉사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다 이제 학용품 같은 것들이 다 애들이 학생들을 그 용품 다 잃어버려갖고 학용품 세트를 준비하고 다시 내려갔어요. 그런데 96년 만에 98년에도 또 수해가 나고 그래서 학원은 이미 성공을 했고 제가 고향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내려가서 이제 봉사하기 시작해서 축구협회장, 새마을 지회장,
뭐 이런 것들을 실버 합창단 이사장 뭐 이런 것도 막 했습니다 지역에서. 그러다가 제가 또 제가 386 소위 이름은 386이거든요. 81학번인데 마음의 빚이 있었습니다. 학교 다니면서 거기에 참여해야 되고 돌 던지고 그래야 되는데 가정편이 너무 어렵고 부모님 생각나고 그러니까 끼어들질 못했어요. 네. 그래서 늘 마음의 빚이 있다가 인재영의 케이스로 열린우리당에서 정치 한번 같이 안 해볼래? 그때 안철수 대표도 아마 제안이 갔을 겁니다. 근데 저는 그런 생각에 고향을 위해서 또 학생들 미국 보냈는데 또 들어오면은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에 들어가게 됐죠 얼른.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달라서 바로 낙선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.